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 영국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5일 동안 추운 지역인 스위스에 다녀왔더니요. 영국 날씨가 요즘에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면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행복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월 1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4.5%가 발표되면서 1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게 중국 경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보이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4.5% 1분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로이터 통신에서 진행했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4%였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에 비해서도 0.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년 전에 2022년 1분기 이후에 가장 좋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무려 2.2% 정도 경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알파벳 관련된 대형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구글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고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이 등장합니다. 삼성이 보도되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자, 어떤 고려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폴트 서치 엔진, 우리가 보통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검색 엔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켰을 때 중간에 이제 검색 엔진 바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구글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삼성한테 돈을 내고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의 주가가 지금 3.5%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히려 1%가 올라갔겠죠. 자,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매체는 뉴욕 타임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글은 지금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매년 핸드폰 제조업체들한테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한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 검색 엔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을 사용하는 분들께서도 검색 엔진은 구글이 뜨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투자에서는 많은 리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광고 매출을 거기에서 올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이 검색 엔진이요, 구글의 매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구글이 만들어내고 있는 레비뉴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표인데요. 자, 전 세계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9.4%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앱이라든지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10.4%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자랑하는 유튜브에서 광고 매출이 10.5%, 그리고 구글의 네트워크 광고가 11.7%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 이상 58.1%가 지금 구글 검색 그리고 어덜 프로퍼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얼마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매출을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3.18%를 구글이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2.8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요, 오히려 구글한테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93%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빙이 굉장히 분전을 해서 2.87%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이 5%가 되고 10%가 된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과 구글의 딜이, 즉 계약 기간이 거의 만기에 다다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로는 현재 구글이 삼성에서 받는 매출이 한 3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30억 달러는요, 그렇게 커다란 매출은 아닙니다. 현재 구글이 2022년 기준으로 만든 전체 매출은 283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3빌리언은요, 한 전체 매출의 1%를 조금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삼성이 구글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더라도 전체 매출에 대한 타격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 엔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커다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라는 전 세계 최고 기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애플에 입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전 세계 기업 중에 가장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애플의 직원이 된다면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우리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애플의 회사채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드를 산다 그러죠. 그래서 애플의 돈을 꿔주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애플의 본드 수익률은 4%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애플의 협력업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은 많은 작은 회사들과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들의 협력업체가 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쉽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주가 되는 방법이겠죠. 그게 네 번째인데요. 자, 애플의 주식을 사서 지난 과거 3년, 5년, 10년간 많은 부를 창출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섯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애플을 상대로 예금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애플이 롤아웃 했다,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건데요. 어떤 것을 출시했냐면 애플카드 하이 일드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함께 출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월요일날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애플카드 하이 일드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요, 피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수수료가 없다는 거고요. 노 미니멈 디포짓이니까 아주 작은 금액도 예금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노 미니멈 밸런스 리ኳ이어먼트니까요, 얼마를 계좌에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려 annual percentage of yield가 4.15%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1년에 대한 수익률, 즉 이자율이 4%를 넘어가는 굉장한 예금 상품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 있는 평균 US Saving Deposit Rate, 즉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예금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 평균치가요, 0.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이자율은 0.37인데 애플에 예금을 하면 4.15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애플에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좀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러신 분들은 주주가 되기보다는요, 애플에 그냥 예금을 하시면 매년 4.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전기자동차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좀 확인하실 부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미국의 재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제정한 새로운 룰이 있는데 이 룰이 4월 18일, 오늘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만든 룰에 따르면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전기차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자, 이 세금 감면 혜택을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자동차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가 과연 세금 혜택을 전체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룰에 따르면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전체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는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사용하는 배터리 그리고 원자재가 소싱이 이제 미국 내에서 소싱이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트레이딩 파트너 국가에서 소싱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재무부의 룰에 따르면요, 아래에 나와 있는 9개의 전기차 모델만 7,500달러라는 세금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요, 카딜락이 만드는 리리크라는 전기차고요. 두 번째는 쉐볼레이의 블레이저, 세 번째도 역시 쉐볼레이 볼트고요. 자, 네 번째는 쉐비의 실버라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포드가 만들고 있는 F-150 라이트닝, 여섯 번째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자, 일곱 번째는 테슬라의 모델 Y, 여덟 번째는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링컨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전기차 모델만이 지금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두 가지의 충족 조건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등장하는 6개의 제조업체들은요, 앞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감면 금액이 지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기업은 복스바겐이고요. 두 번째 BMW, 세 번째 닛산, 네 번째 리비안, 다섯 번째 현대가 안타깝지만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은요, 앞에서 언급된 기업에 비해서 그들이 판매하는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7,500달러 정도 비싸게 보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9개의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MGM 관련된 소식이고요. MGM은 지난 1년 전에 아마존이 인수합병한 영화사죠. MGM은 여러분들 아마 이 로고를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초반에 이제 그 사자가 등장을 해서 표유하는 이 영화사가 바로 MGM이거든요. MGM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약자입니다. 줄여서 MG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07 시리즈 그리고 배너 같은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입니다. 자, 아마존닷컴에서 2022년 인수합병을 마무리했다. 8.5 빌리언, 85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기업이 바로 MGM이었고요. 그때 이제 아마존 역사상 두 번째로 커다란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커다란 인수합병 건은 영국의 명품 식료품 체인점인 콜푸드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그때 이제 인수 금액은 13.7 빌리언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 역사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인수합병이 바로 MGM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인수합병이 MGM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아마존이 이 MGM을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MGM이라는 기업은요, 생긴 지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영화사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MGM을 인수합병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혜택이 바로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4,000개가 넘어가는 영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17,000개가 넘어가는 텔레비전 에피소드 쇼를 획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제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냈던 기업이 MGM인데 이들에 대한 후속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속편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데드라인 헐리우드라는 매체에서 전달하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10개가 넘어가는 새로운 필름 그리고 TV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요, 로보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로보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게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리갈리 블롱드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한국어 제목이 굉장히 좀 너무했죠. 금발이 너무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는 출시가 됐었고요. 페임이라는 유명한 뮤지컬 영화도 있고요. 바버숍, 그리고 그 유명한 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습니다. 황야의 7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그때 출시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최고의 서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율 브리너, 스티브 맥킨, 그리고 찰스 브론슨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런 작품이죠. 자, 그 외에도 핑크팬터는 이제 007 시리즈고요. 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같은 영화의 속편이 지금 제작되고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내용은요,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화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게 되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발표가 됐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점검해 볼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제프리지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해 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제프리지가 탑픽으로 선정한 주식은 바로 우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리지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우버에 올라탈 때가 됐다. 우버의 주식을 담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프리지가 우버를 탑픽의 하나로 선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 레이팅, 지금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49달러를 부여했습니다. 원래는 47달러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2달러를 상향 조정한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5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는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우버의 주가가 다가오는 12개월 이내에 5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프리지가 우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전망을 할 때 우버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핵심 비즈니스가 있다. 첫 번째로 라이드 쉐어,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죠. 이 두 가지의 코어 비즈니스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두 굉장히 커다란 잠재 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애드레스블 마켓이라는 것은 얼마나 규모가 큰 시장에 진출해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시장의 규모가 둘 다 각각 1 트릴리언, 1조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침투율이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만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우버의 도미넌트 스케일,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규모가 커다란 스케일, 따라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우버가 확보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를 잠깐 보시면요. 우버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는요, 2015년만 해도 11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1100만 명이었죠. 자, 그런데 2022년을 보시면 무려 131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 3,100만 명이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한다. 사용자가 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비즈니스 업체가 우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즈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 수는 다시 한번 늘게 되는 좋은 효과가 발휘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자, 제프리지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우버가 계속해서 리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우버가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좀 더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증가시키고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버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실 부분은 2022년 5월 기준의 쉐어 오브 세일즈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매출의 실적은 라이드 쉐어 기준입니다.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요, 두 개의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리프트고요. 두 번째는 우버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버의 시장 점유율이 72%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의 시장은 두 개의 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버의 위치가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우버라는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국가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수치는 뭐냐면 지난 12개월 동안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우버를 이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의 43%가 우버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인디아 같은 경우는 42%, 호주 같은 경우는 29%,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 22%, 미국은 오히려 1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스페인이 14%, 프랑스가 10%, 독일이 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침투율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바로 우버가 진출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우버의 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보실 그림은 우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즈니스, 배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단 미국 쪽을 보시면요. 2016년만 해도 우버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13%, 2018년에 24%까지 증가했고요. 지금 2020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27%라는 건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만 유지를 해도 매출의 중가치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글로벌 배달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우버가 16%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달 서비스 쪽에도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버의 딜리버리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로블록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가 어제 1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TSMC와 마찬가지로 매달 그들의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로블록스의 주가가 12%나 이미 프리마켓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2023년 3월달에 대한 예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매출을 보시면 212에서 223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15%에서 2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 됩니다. 로블록스라는 기업은 아직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성장주임을 감안했을 때 15%에서 21% 성장률은 굉장히 좀 미미한 성장률이다. 따라서 굉장히 실망한 투자자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66.2밀리언이 나왔습니다. 6,620만 명이죠. 이 수치는 작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월 달에 발표된 실적은 67.3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사용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했다. 따라서 사용자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봄날이 시작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걸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저기 꽃도 많이 펴 있고 온화한 날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도 가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양한 기사 다시 취합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